자, 형철이가 맨시티 버니 중계를 바로 끝내고 왔습니다. 그 전에 왓포드 대 리버풀 경기까지 해서 더블헤더였죠? 맞아요. 더블헤더. 더블헤더 라이브 오랜만 아닌가요? 진짜 오랜만에 했어요. 올해 반년? 1년? 이만큼 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네. 이게 진짜 더블헤더 두 번째 경기 하잖아요. 후반전부터 약간 머리가 굳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졸리거나 이런 게 아니라 입이나 이런 게 좀 헛나오거나 그렇죠. 아니면 좀 그 생각이 조금 더 오래 걸린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고 트리플 헤더 가면 그때부터는 본인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고요. 트리플 헤더까지 해봤죠? 아, 해봤죠. 제가 4경기까지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아, 진짜요? 4경기? 4경기요. 근데 4경기는 연장으로 한 건 아니었고 주중 지방 현장 갔다 와서 3경기를 붙어서 했으니까 어쨌든 24시간 안에 4경기를 한 거였는데 네 번째 경기 때는 모아지경 속에서 합니다. 저는 트리플 헤더를 이틀 연속 해본 적이 있어요. 와, 씨. 트리플 헤더 이틀 연속. 창원 갔다가 올라와서 해외 축구 2경기 더블 헤더. 하고. 그래서 하루 트리플 헤더 한 적도 있고. 그래. 아니, 다른 주가 아니에요. 한 주는 이틀 연속 6경기를 했고 다 합쳐서 한 주는 이제 창원 갔다가 올라와서 더블 헤더 해서 총 트리플 헤더를 쳤었고. 이제 지금 다니고 있는 해설위원으로 하고 있는 스포티비가 저도 네.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이 많지만 그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중계 실력은 많이 늘어 있습니다. 여기 약간 경험치 두 경험이 엄청나게 많이 쌓이는 데긴 하니까. 그렇죠. 네, 어쨌거나 많이. 와포드 리버풀에서는 뭐 사실 경기 워낙 원사이드 했고 네. 뭐 피르미누도 해트트릭 했고 그거는 저희가 또 토크를 했으니 맨시티 대 번리 2대0 승리했습니다. 일단 맨체스터 시티가 경기를 보면서 정말 많이 느껴졌던 건 매 경기마다 똑같은 문제점이 반복이 앞으로도 될 겁니다. 문제점 어떤 문제점이죠? 최전방이 부재죠. 아, 전방. 오늘 경기를 통해서 좀 고민이 깊어질 부분은 저는 그 부분이라고 보이는데 네. 이 경기 선발은 스털링 톱이 나왔어요. 그러네요. 라인업 때부터 또 얘기가 막 나오죠. 왜 또 톱이냐 스털링. 포든 마레즈랑. 네, 포든 마레즈랑 같이. 근데 스털링 선수는 톱에서 사실 움직임이 나빴다고 보긴 힘든데 근데 문제는 이제 볼을 잡을 때 터치가 왼발로 볼을 잡았어요. 근데 왼발로 볼을 잡았는데 오른발로 모르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른발이 터치한 걸 안 거야. 왼발이 터치했는데 오른발이 가로막았어요. 그러니까 왼발로 터치했는데 오른발이 막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서 오른발로 잡았는데 왼발이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반대였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미친 어쨌든 새끼인가? 자기가 자기 발을 막아서 터치가 안 되는 거예요. 막 이런 어떤 모습들이 있었고 스털링이 많이 안 좋았구나. 많이 안 좋았죠. 그리고 이날 저 시야가 좀 좁거나 아니면 패스 미스가 나오거나 심지어는 그 약간 턴 동작을 해가지고 턴을 하는데 볼을 잃어버린 장면들이 좀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스털링이 재계약 때문에 안 그래도 이슈가 좀 있는데 맞아요. 많은 맨시티 팬분들은 스털링을 잡아서 재계약을 하기보다는 이제는 진짜 계약 기간이 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 종류를 바꿔 떠나는 게 사실 좋겠지만 남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스털링을 비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보다 더 답답함이 좀 컸을 경기이지 않나. 그러니까 가능성이랑 별개로 다른 선수랑 스왑딜 얘기도 링크로 나오고 네. 그러는데 맨체스터 시티 팬들 입장에서는 바꾸자라는 생각을 하실만 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후반전에 그래서 펩 가르디올라도 스털링을 이제 왼쪽으로 돌리고 포든이 제로톱으로 나왔어요. 네. 근데 포든이 제로톱으로 나오니까 진짜 열심히 뛰고 잘하긴 하거든요. 문제는 포든이 장점이 왼쪽에 나올 때만큼 잘 나오지가 않아요. 본인의 장점이 잘 안 나온다. 왜냐면 가운데에서 이제 침투를 가져가고 드리블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가운데 있으면 왼쪽에 있을 때처럼 폭을 넓혀서 공간이 확보된 채로 뛸 수가 없으니까 중앙에서 시작하면 어떻게든 센터백이 따라붙잖아요. 그렇지. 필포든이 속도도 내고 왼발 컨트롤도 하는데 어쩔 수 없이 타코스키랑 네이선 콜린스랑 경합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든이 전혀 앞쪽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침투를 해도 자꾸 피지컬에 밀려서 뺏기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예 내려와서 볼 받는 데 집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 나왔냐면 후반전 중반부터는 박스 안에 선수가 아예 없었어요. 스털링은 왼쪽 폭 벌리고 있고 마레즈는 오른쪽에 폭 벌려서 골 넣을 생각만 하고 있고 아래쪽에는 베르나르도 실바랑 데브라이너가 플레이메이커가 되고 그래서 느낀 점은 이 팀의 기조에서 계속 박스 쪽으로 볼을 주기는 힘이 들 겁니다. 왜냐면 박스 쪽에 일단 박스 안에서 대기하는 선수가 없을 뿐더러 박스 안에 대기하는 선수가 전문 공격수가 아니기 때문에 센터백이 달라붙어 있으면 아무리 이 선수가 움직임을 가져가도 측면 쪽에 있는 선수들이 볼을 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주어도 어차피 터치가 튀거나 볼을 뺏기거나 패스 미스가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이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제로톱 전술의 한계가 전문 공격수보다는 박스 안에서의 경합 능력이나 움직임이 결국은 굶들 수밖에 없거든요. 어쩔 수 없지. 네, 그래서 스털링이랑 포들이 막 이리저리 움직여도 선수들이 볼을 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볼을 못 받은 건 이 선수들의 움직임의 문제라기보다는 전문 공격수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박스 쪽으로 볼을 주는 데 있어서 맨시티가 한계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계속 측면 쪽을 맴돌다가 결국
베르나르도 실바가 세컨볼에 넣어서 전반전에 좀 이르게 쉽게 골을 넣었고 그래도 선제골이 들어가면 네. 맨체스터 시티는 그거를 유지해서 승리하는 데는 뭐 워낙에 강력한 팀이니까. 요즘 수비를 잘하니까 예. 그러면서 리드를 쭉 잡았다가 후반전에는 계속 전반전 그 골 넣은 이후부터 계속 답답하다가 후반전 마레즈가 한번 압박하고 그걸 이제 데브라이너가 낚아채서 왼발 중거리 슛으로 골을 넣은 게 두 번째 골이었어요. 네. 근데 이외 공격 패턴에서는 최근에 맨시티가 확실히 공격수 부재 때문에 패턴이 좀 단조롭다는 문제가 드러났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러면 연계가 다 측면 쪽을 향하니까 결국 맨시티한테 요구되는 게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플레이메이커의 개인 기량. 공격수가 없고 누군가가 박스 쪽으로 볼을 주지 못하면 남은 건 딱 하나예요. 우수한 플레이메이커가 개인 기량으로 그렇지. 볼을 이리저리 막 운반하고 자기가 연계를 주도해서 본인이 만들어야 됩니다. 실제로 그냥 직접 득점을 하든지 그렇죠. 아니면 뭐 진짜 마지막 킬러 패스를 넣어줘서 누구든 간에 골을 넣을 수 있게 해주든지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그런 선수들 뭐 베르나르도 실바랑 케빈 네. 데브라이너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선수인데 딱 그 둘이 그냥 골을 넣어줬으니까 이긴 건데 문제는 이들이 득점을 해주지 못할 경우 그렇죠.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우려나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베르나르도 실바는 킹 가수를 진짜 많이 다루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중계 때 진짜 반했다는 표현까지 썼거든요. 아하. 들어가세요? 네. 네, 지금 조원영이 조원영이 지금 오셨습니다. 브랜트포드와 첼시 경기를 하러 네.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입장하셨고 주원이 형 괜찮나? 왜요? 문 닫으셔야 될 것 같아서. 아, 네네네네. 절대철미하죠. 어. 자, 아무튼 이 스털링 선수 쪽도 그래서 미스가 좀 있었고 또 한 가지 이제 맨시티 쪽에서 미스가 나왔던 부분이 마레즈였어요. 마레즈가 이 경기 전까지 번리전 리그 5경기 7골이었습니다. 너 번리 킬러인데. 네, 왜냐면 한참 못하다가도 번리만 만나면 헤트트릭 하고 막 멀티골 넣고 이랬는데 근데 이날 마레즈가 자기도 번리한테 강하다는 걸 알아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제주스가 이번에 브라질 대표팀 여파 때문에 아예 못 나왔잖아요. 그래. 이번 골키퍼도 스테프니 나왔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아마 마레즈 입장에서는 저기 제주스 없는 동안 내가 점수 따야 된다. 이런 어떤 동기부여가 컸던 걸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약간 잘못 그거 되면 이제 욕심이 나거든요. 그 욕심이 한 번은 첫 번째가 그거였어요. 베르나르도 실바가 오른쪽으로 쭉 들어갔어요. 그쪽 주고 패스 주면 되는데 안 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견는 줄로라도 볼 수도 있는데 그걸 그냥 끝까지 끌고 가서 슈팅을 때리려고. 네, 근데 결국 빗나갔고 두 번째는 제가 요즘 축구 경기 보면서 봤던 그 슈팅 중에 가장 시원하게 홈런이 때려진 거예요. 요즘에 아직 KBO가 안 끝났어요. 약간 대안의 7호 홈런 같은 건가요? 예. KBO가 아직 안 끝났어요. 지금 정규리그를 10월 17일이라도 아직도 하고 있거든요. 내일도 하잖아. 내일도 해요. 네. 그래서 TV는 지금 ACL 전북울산이 TV는 후반 중계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좀 아쉬운데. 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야구가 추운 날씨에 계속 이어지는데 야구 선수도 추우면 기량 발휘가 힘들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런 10월의 날씨에도 마레즈의 홈런은 진짜 누구보다도 시원했다. 와, 에티하드 상공을 이렇게 쭉 치솟아가는데 대단했고. 근데 지금 이게 우리가 승리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이렇게 해서 비기거나 못 이겼어. 이러면 존나 빡치거든요. 맨시티 팬들도 이거. 그렇죠. 사실 베르나르도 실바 얘기를 아끼는 이유는 저는 진짜 중계 중에도 반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아까 주원이 형 오셔서 끊겼지만 킹 가수로 다루는 요즘에 대단합니다. 진짜 잘해요. 우리가 뭐 이번 월요일에 킹 가수로 닮만한 선수들이 일단 살라 예약이고요. 그렇죠. 피르미노가 헤트트릭을 했지만 지금 살라의 모습은 우리가 사실 킹은 그래도 케빈 데브라이너가 아니냐 얘기를 했는데 그걸 들었는지 살라는 17, 18 시즌의 페이스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가고 있고 베르나르도 실바도 최근 몇몇 경기들 보면 너무 좋잖아요. 베실바가 제일 잘했던 시즌이 18-19 시즌이에요. 근데 저는 그때만큼의 퍼포먼스인 것 같고 그때보다 더 좋아진 점은 이제 왼쪽 중앙 미드필더로도 되게 잘해요. 왼쪽 메잘라도 잘하기 때문에 이 점은 킹 가수로 뽑을만 하다. 왼쪽 메잘라로 잘해준다면 옛날에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던 실바가 실바를 대체하는 이 다비드 실바의 자리를 베르나르도 실바가 잘 메워줄 수 있다면 케빈 데브라이너가 이제는 예전보다는 약간 나이든 느낌이 이번 시즌에 나는데 나는 결국에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선수라고 보이니까 부상이 너무 많았어요. 요즘에. 그리고 많이 뛰기도 했고 그렇죠. 그것만 갖춰진다면 뭐 아주 좋은 그게 될 테니까 좌우 메잘라가 그리고 이제 번니는 워낙 저는 번니에게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수비 축구를 하는 팀이라고 많이들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그냥 템팩 세우는 팀은 아닙니다. 이 팀이 보면은 그냥 그래도 압박을 할 때는 하고 한 보통 10분 단위로 한 번쯤은 우리 뚫려도 좋으니까 작정하고 압박해보자 라는 식으로 특히 골킥 찰 때 박스 안에 센터백들에게까지 거의 압박할 정도로 미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 모습들을 일단 보여줄 때가 있고 그리고 이제 번니가 이날은 압박도 압박이지만 수비할 때도 템백을 쓰지 않아요. 이 팀은 보통 수비할 때 딱 4명이 서서 중앙 쪽을 좁혀서 좁은 간격을 세우거든요. 근데 맨시티가 좌우폭을 되게 넓게 쓰는 팀이죠. 그러니까 그럼 벌어지지. 네, 결국 벌어지고 측면 쪽에 수적 열세에 빠지고 그러면서 번니는 어쩔 수 없이 중앙 쪽에 모여있는 선수들이 측면 쪽 공간을 쉽게 내주는 분위기가 있었다. 근데도 맨시티한테
이 경기 전까지 3경기 나와서 모두 골을 넣었던 맨시티 킬러 코르네. 네. 코르네 선수 네. 리옹에서 이번에 이적을 했는데 코르네가 나와서 되게 잘했어요. 골은 못 넣었지만 위협을 안겼고 그래서 전반전 중반부터는 칸셀로가 야 코르네 온다 해가지고 오버래핑 못하고 막 물러서고 그랬거든요. 근데 후반전 중반에 션다이치가 갑자기 코르네를 빼버립니다. 그리고 애슐리 반스를 넣었어요. 이 교체가 패착이 되면서 오히려 결과적으로 네, 맨시티를 눌러줄 만한 번니의 공격 옵션이 아예 사라져버렸고 맨시티가 그 뒤에 더 폭넓게 편하게 올라오면서 정말 손쉽게 2대0 손쉽게 주도권을 주고 갔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맨시티가 볼 소유는 진짜 오래 했고 번니로서는 그 전술 교체가 패착이었고 근데 맨시티는 킹과 베실바 덕배는 시간 지나면서 좀 살아났거든요. 근데 문제는 스털링과 마네즈 2명. 이 2명에 대해서는 여전히 결함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뭐 최전방 공격수도 공격수인데 이선 양 측면 포워드에 대한 생각도 맨시티가 해야 될 것 같아. 네. 네. 지금 그릴리시가 적응을 못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더디죠. 근데 제가 볼 때 이거는 빌라 때 그릴리시는 왼쪽에 넓은 지역에서 볼 잡고 중앙으로 들어와서 그렇죠. 최전방 공격수랑 원투 주고받으면서 뭔가 연계가 됐던 스타일이에요. 근데 중앙 쪽으로 들어가자니 중앙에 주위 선수가 없으니까 그렇지. 자기가 원치 않은 타이밍에도 볼을 자꾸 끌고 가다가 템포가 늦어지고 그러다가 뺏기고 그리고 그릴리시가 중앙으로 들어올 공간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맨시티가 왼쪽 위주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대가 맨시티 왼쪽을 막기 위해서 당겨지니까 그렇죠. 그릴리시한테 공간이 아예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제로톱이 누구 세울지부터 고민이 많이 될 겁니다. 스털링 실패, 포든 왼쪽에서 너무 장점이 많기 때문에 잘 맞지 않지. 왜냐면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곳에 세워두는 게 좋은 거니까. 그래서 포드는 왼쪽에 쓰는 게 좋아요. 베실바 이렇게 잘하는데 제로톱에 쓰면 또 아깝고 네. 덕배 뭐 이하 동문이죠. 그리고 이제 뭐 다음은 나머지 뛸 수 있는 자원들이 또 몇 명이 아예 생각나지도 않아요. 뭐 제수스 돌아오면 제수스 다 쓸 수도 그게 있겠지만 뭐 제일 좀 네. 지금 있는 한도 내에선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리암 델랍이 11월에 돌아온다는데 델랍을 좀 써보는 건 네. 11월부터의 일인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최전방에 누구 쓸지에 대한 고민이 첫 번째. 그리고 이날은 그릴리시가 선발이 아니었는데 아마 포든 제수스로 한동안에 윈포드가 갈 것 같아요. 아니면 제수스가 톱으로 가면 오른쪽에 누가 설 것인지랑 그리고 이제 그릴리시는 앞으로 어느 자리에 뛰게 하면서 적응을 시킬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쨌든 승리했기 때문에 뭐 맨체스터 시티는 큰 흐름 안에서 별 문제 없이 리그가 진행 중이니까 그 안에서의 이런 부분은 또 펩이 해결책을 찾아야죠. 근데 보강 포인트는 분명히 겨울이 됐든 다음 여름이 됐든 이제 맨시티도 앞쪽에 대한 고민은 좀 할 때가 된 것 같다. 네. 그리고 베실바 진짜 축신입니다. 네. 너무 잘합니다. 진짜. 이거 너무 반했어요. 진짜.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